자, 원당중학교 2학년 학생들 첫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은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이 모래성이 있는데요. 이 모래성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모래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모래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자, 이런 모래와 같은 것들을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번 단원에서는 이런 물질들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단원입니다. 방금 모래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지 궁금했던 것처럼 옛날의 철학자들도 모래나 소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이론을 내놓았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자, 보시면은 물, 불, 흙, 공기 이 네 가지가 모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따뜻함, 건조함, 또 차가움, 습함 이 네 가지만 있으면 이 물, 불, 흙, 공기 이 네 가지로 따뜻함, 건조함, 차가움, 습함을 줘서 모든 물질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지금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은 물, 불, 흙, 공기 이 네 가지이기 때문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뭐라고 하냐면은 사원소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사원소설을 바탕으로 이제 누가 나오게 되냐면요. 자, 연금술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연금술사 들어보셨죠? 자, 모든 것으로 뭘 만들 수 있냐면 값싼 물질을 금으로 바꿀 수 있다. 금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실험을 했고 화학적으로 많은 기여를 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연금술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연금술사가 값싼 물질을 금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이론은 무엇이냐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사원소설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그 연금술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철학적이었습니다. 그냥 생각만으로 이럴 것이다. 물, 불, 흙, 공기 이 네 가지가 물질을 구성하는 것 같다. 이게 다 철학적인 것이었는데요. 자, 보일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우리 원소이다. 그리고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은 원소이며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원소가 무엇인지는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봐야 한다.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와 보일의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을 바탕으로 그냥 철학적인 면을 바탕으로 이론을 세운 반면에 보일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라부아지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금 그림과 같은 이런 실험을 하는데요. 자, 주철관, 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주철관을 연결해서 이 벽난로가 있죠. 자, 벽난로가 있고요. 여기에 냉각수, 차갑게 한 냉각수를 놓고 이렇게 호스를 쭉 연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하냐면 물을 줄줄줄줄줄줄 이렇게 부어요. 왜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물, 불, 흙, 공기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했었던 거죠. 그러면 물은 그렇죠. 다른 것으로 분해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물을 붓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철관의 질량이 커집니다. 물을 붓는 것만으로. 자, 이게 주철관이 우리가 산소랑 결합해서 질량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벽난로를 지나서 기체로 되더니 냉각수를 거치더니 여기에 뭐가 모이냐면 수소 기체가 따로 모이게 되는 이런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은 수소랑 산소로 분해가 되네. 원소는 분해되면 안 되는데 물은 분해가 됐다. 따라서 물은 원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자 아까 라부아지에의 실험에서 보면은 물이 수소랑 산소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따라서 물은 원소다 아니다. 저 원소가 아니다. 그렇지만 수소랑 산소는 우리가 이제 원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은 수소는 원소, 산소는 원소 이렇게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어떤 실험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수소나 산소는 다른 것으로 분해가 되지 않는 것을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원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물은 원소가 아니다. 물은 분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실험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떤 실험이냐면요. 자, 보시면은 자, 빨대 두 개가 있어요. 이 빨대 두 개 보이시죠? 거기서 수산화나트륨을 조금 녹이는데요. 실제로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를 않아요. 여기서 전류를 흐르게 해야 되는 실험이기 때문에 수산화나트륨 가루를 조금 넣습니다. 이 이유는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산화나트륨을 조금 녹인 물을요. 이 빨대에 가득 채워요. 자, 가득 채운 다음에 빨대를 뒤집습니다. 빨대를 뒤집으면 여기에 이렇게 빨대가 물이 약간 채우겠죠? 거기에 이 플라스틱 병 안에요. 물을 살짝 더 넣어요. 물을 살짝 더 넣어가지고 조금 더 채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침핀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자 침핀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전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요. 9V 전지에 연결해서 전류를 흐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자, 요 공간에 이렇게 기체가 생기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기체의 양, 여기 위에 기체의 양을 봤더니 한쪽은 좀 많이 생기고 한쪽은 조금밖에 안 생깁니다. 자, 이 기체가 무엇일지 한번 우리가 어떤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봅시다. 자, 첫 번째, 기체가 더 많이 모인 빨대에다가 성냥불을 좀 가까이 했는데요. 가까이 한 다음에 빨대를 딱 자르니까 기체가 튀어나오겠죠. 근데 성냥불이랑 반응을 하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타게 됩니다. 자, 성냥불을 대었을 때 펑 하는 소리가 나는 거. 자, 무슨 기체죠? 자,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수소기체입니다. 수소기체는 성냥불을 가까이 하면은 펑 하는 소리가 약간 터지는 소리가 나게 되죠. 그래서 이 빨대, 기체가 더 많이 모인 이 빨대의 기체는 무슨 기체냐면 수소기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기체가 더 적게 모인 빨대에다가 이제 조금 향불, 불이 약하죠? 향불을 가까이 했더니 그 다음에 빨대를 자릅니다. 어떻게 되냐면 향불이 더 밝게 타오릅니다. 여러분 뭔가 밝게 타오릅니다. 더 잘 타게 해요. 자, 이렇게 도와주는 기체가 무엇이냐면 산소 기체죠. 자, 따라서 이 적게 모인 빨대에는 산소가 모였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방금 실험에서 자 물에 전기를 흐르게 했더니 자 기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양이 많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수소였죠. 그렇죠? 그다음에 양이 적은 것이 산소여서 이 기체 두 가지로 분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원소를 정의를 한번 해보자면요. 자, 더 이상 다른 물질로 절대 분해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원소라고 합니다. 원소는 여러 가지 경우에 많이 이용되는데요. 실제로 구리 같은 거는 이런 전선에 이용되기도 하고요. 체온계에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수은이 이용되기도 하는데 이것을 제외하고도 많이 이용됩니다. 다양한 원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결국에 핵심 내용이 이렇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무엇이냐, 아까 모래를 이루는 기본 성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의 변천이 있었는지 그것을 이해하고요. 원소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